변동성 장세를 활용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라.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맨의 키워드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늘려야 될까?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가 좀 올라주고요. FOMC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현재 금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아마 이번 주 3월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조정일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눈앞에서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금리를 어떻게든 패드가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를 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큰 폭의 성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연준의 스탠스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일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스탠스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뭐 미국의 경기 회복이나 성장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2021년 그 GDP 성장률 지난 12월에 FOMC에서 제시한 연준의 성장률은 GDP 4.2%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5.5% 그리고 OECD 수정 전망은 6.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FOMC 회의에서는 6% 이상의 GDP 성장률이 이번에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정책에 대한 파월의 멘트 이것이 이제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기대감은 상당히 낮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규모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YCC, OT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2의 채권 매입 속도 가속화 결정이 FOMC에 어떻게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OT라든지 그다음에 YCC 같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확실히 중요시하게 보여야 될 변수는 결국은 점도표입니다. 아마 2022년도까지는 거의 그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시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점도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점도표 변화도 아마 금리 인상을 추종하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위헌 숫자가 좀 늘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변동성은 오히려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미국에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의 채권 매입은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ECB가 채권 매입 속도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남아 있는데요.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그러면 이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 이슈를 통해서 접근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키워드입니다.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KB금융의 지분을 늘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주가 사실은 금리 오르면서 제법 올라왔는데요. 추세적인 상승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분 6% 이상 공시를 했고요. 2014년 5월 이후에 7년 만에 블랙록이 KB금융에 대한 지분 공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목적을 설명했는데 결국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걸로 볼 수 있겠고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간 2%대 정도까지는 도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 개선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시중은행도 중요하지만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부과되는 추가 비율 1%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규제 비율 측면에서 자본 비율이 이제 시중 대형은행과 지방은행이 거의 격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1분기 대출 성장률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지방은행들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NIM 관련해서도 지금 금리 민감도가 높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방은행들이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 갖고 있기 때문에 NIM 개선
속도도 굉장히 높게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PER이 약 5%대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PER이 4%대 정도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KB금융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는 대형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DGB금융이나 BNK금융 같은 경우가 PBR이 0.23배와 0.22배 정도밖에 안 되고 PR 같은 경우도 3배 수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행이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블루웨이브 이후에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기관 순매수도 아마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가 15%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10년물 국채금리나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금리 상승에 대한 배팅은 은행주가 굉장히 좋은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고 대형 시중은행에서는 하나금융주가 탑픽 그리고 중소형 지방은행에서는 DGB 금융주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DGB도 그렇고 BNK도 그렇고 밸류로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올라가는데 보면 그래도 KB나 하나나 뭐 이런 쪽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도 좀 받는데. 네, 뭐 네. 시장도 상당히 이제 대형주라든지 탑픽 종목이 먼저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한 0.6배 정도의 PBR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은행 평균 지금 PBR이 0.5배 수준인데 0.6배 정도까지 과거에 주가가 올랐을 때 0.64배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가 대형주가 먼저 땡기고 난 다음에 0.3배 수준의 지방은행이 머물러 있다면 충분히 주가를 올라올 수 있고요. 1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지방은행이 특히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가능성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또 종목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대만 야교 MLCC 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인데요. 2분기부터 MLCC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삼성전기가 상당히 좋죠. 삼성전기가 좋으면 사막 컨덴서 정도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이노텍, 뭐 LG전자까지 3, 4%대 상당히 IT들이 좋은데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원달러 환율 상승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1분기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출하량 같은 경우도 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90% 이상 유지하고 있고 재고가 여전히 30일대인데 아마 평균 적정 재고 수준이 45일 정도를 본다면 재고 수준이 30일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채워내는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수요처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1분기에 7,400만 대로 아마 전분기 대비 16% 그리고 전년비 26%를 급증했기 때문에 MLCC나 카메라, 기판의 실적 개선이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대만업체 야교가 아마 2분기부터 MLCC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기도 아마 유통상들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 추정이 되는데 유통상들에 대해서는 중저가 MLCC 가격을 똑같이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 비중 80%가 적용되고 있는 직납 고객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은 수급 상황을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납 고객사들은 유통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다운사이클이 접어들거나 업황이 정상화됐을 때는 오히려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MLCC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사양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MLCC 관련된 사양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개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MLCC 업황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는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기를 MLCC 뉴스 모멘텀의 관심지로 뽑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관한 얘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 드라마를 이제 제작한다는 얘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서 이제 애플 TV 플러스의 한국 진출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좋은 뉴스겠군요.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기준도 있고요. 애플 뭐 TV 플러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에 들어오죠. 그다음에 HBO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컨텐츠 관련된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OTT 사업자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선도업체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제이 컨텐츠리 이쪽에서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키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사만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A 스토리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매출단이 크지 않고 현금 네.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들이 드라마 제작을 400억대, 500억대 드라마 제작에 대한 뉴스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뒷단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자체적으로는 제작을 할 수가 없고요. 글로벌 OTT 회사들이 투자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중소형 기획사까지 나서서 4, 500억짜리 대작을 만든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선도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1분기 매출에 대해서 OP 마진율이 137%, 137억 정도로 아마 QOQ로 봤을 때는 4분기 대비 약 200%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용했던 철인 황후 같은 경우에 17.4%로 시청률이 역대 4위까지 올랐고요. 빈센조라는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6회 기준으로 11.1%로 굉장히 지금은 이야기 좋습니다. 넷플릭스 동시 방영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정 작품 마진이 30% 이상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세 편의 중국 OTT양 오리지널이 지금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국 판권이 드래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마진은 총 합쳐서 50% 이상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신강림이나 빈센조 등 최근 작품들의 중국 PPL이 많이 노출되는데 일부 뉴스에서는 왜 한국 드라마에 중국 PPL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중국 진출을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에 이미 그 아이치의 작품 판매를 했고 텐센트는 제이 컨텐츠리 제작 자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고 할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컨텐츠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 증가와 마진 개선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CJ ENM 한 23편,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3편, 그리고 지상파 등 3편, 그리고 중국 OTT향 3편, 총 32편이 제작 증가로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진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20% 이상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판권을 보유한 중국향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약 5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 증가와 마진 개선이 동시에 스튜디오들이 올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작 능력이 검증받았고 올해 캐파가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소형 기획사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많이 움직인다면 말씀드렸던 A 스토리나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키스트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TV에서 만드는 드라마는 닥터 브레인이라는 거군요. 이제 바운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카카오 엔터 이런 데가 이제 참여하는 건데요. 요거하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는 이제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그 OTT 영상 이런 데 최강자는 스튜디오 드래곤. 네. 탑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이슈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